자, 그 이야기 할게요.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 나와서 그 김정은 위원장 관련한 정보위원회에서의 그 비공개 현안 보고했거든요. 국정원 이야기는 그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안 받았다. 계속 음모론이 나오고 있죠. 팔뚝에 점이 하나 생겼다. 지금 그 이야기는 설왕설래가 좀 있었고 우리 방송도 약간 그런 면에서 의사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대략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예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를 직접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그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림으로써 자가격리했다는 게 가장 정통한 썰인 것 같아요. 국정원도 어제 그런 뉘앙스로 말했어요. 북한 자가격리가 3주이고 만약에 그 3주 동안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3주 만에 저런 대외 활동을 한다면 김정은은 엄청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시술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시술인데 뭐 시술도 마찬가지일걸? 시술 뭐 보톡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심장 관련해서 여기 시술을 네. 받았다 이런 건데 네. 의사들 이야기는 대충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다리 이야기했잖아요. 팔에도 놓긴 놓는데 그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화면으로 위치를 봤는데 여기 그 뭐 상박이 아니고 하박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스텐트를 시술하면 꽤 간단하거든요. 스텐트 시술은 제 친구도 쓰러졌는데 스텐트 시술 한 서너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많으시네요. 곧 죽을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여기 안 하죠. 심장에 가장 먼 여기를 어떻게 꼽겠습니까? 마늘 주사 맞은 거라니까. 그래서 매직 가지고 놀면 안 된다. 매직은 잘 안 지워져 물에. 그래서 네. 놀더라도 수성 사인펜 가지고 놀아야지. 낙서를 아들이 여기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북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꽤 유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평양 시내 모습 어떤 언론이 찍어서 봤는데 전부 다 마스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청정 지역이면 마스크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상당 부분 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도 국경 봉쇄하고 그러면 그 안 좋은 경제 속에 또 경제가 엄청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서 빨리 이게 지금 남북 경협으로 좀 가는 이후에 어쨌건 간에 남북한이 다시 좀 더 따뜻하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좀 조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소위 그 스윙 스테이츠라는 약간 그 대선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트럼프가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많이 우월한 것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남북 관련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를 북한이 제시해도 트럼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결부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어디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관련된 오픈. 두 번째는 철도 연결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번에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딱 대한민국에서 지금 통일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이게 다시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었죠.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 나타나자마자 GP에서 총격이 있었다고. 근데 이야기 보니까 2014년에는 105분 걸렸던 대응 사격이 이번에는 20분이라고. 근데 그때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박근혜 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대응 사격이 20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 늑장이라고 했다는 뭐 이런 거를 좀 팩트 체크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박근혜 때 105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분 만에. 뭐 이게 언론들이란 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응 사격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왔어요. 근데 이제 매뉴얼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이 지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 똑같아요. 상대가 총알이 날라왔는데 이게
오발 사고가 난 건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 뭐 오히려 제대로 비판을 받으려면 너무 빨리 매뉴얼 없이 즉각 대응 사격해서 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20분 만에 대응 사격한 것 같고 늦었다, 늑장 부렸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예요. 2014년에 105분이라는 말이 105분이지 1시간 45분입니다. 거의 2시간에 육박하는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대응 사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20분 만에 했다는 거는 사실 매뉴얼을 지켰다는 데서 일단 잘 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 기사에 따르면 일각에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일각이 어디겠어요? 뻔하잖아요. 군 미필이 많은 정당 그쪽에서 조중동. 네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안 갔지만 안 갔으면은 모르면 좀 가만히라도 있든가. 늦지 않았어요. 내가 논산까지 발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정은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 책임 회피죠.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키고 싶은 거고 그치. 이런 주장 역시 미필자들이 많은 당에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 네. 훌륭한데? 이게 사실 물타기인 거죠. 근데 그 북한 GP하고 우리 GP 사이 거리가 1.5km 이상인데 이 북한에서 지금 발사한 그 14.5mm 고사총에 관련된 재원이 유효 사거리가 한 1,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유효 사거리 뭐 최대 사거리 이렇게 하면 최대 사거리로는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추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탄착군이 4발이 형성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발사하면은 이게 분당 1,200발이 가능한 총이에요. 그럼 만약에 맘 먹고서 만약에 일부러 사격을 했다 그러면은 기관총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기관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연사를 하겠죠. 연사하면은 뭐 한 300발, 400발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대에서 M60을 쐈던 것처럼 이제 푸나임처럼 좀 나이 드신 분들 M60이고 요즘 닥치시오. 이제 K6나 K3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저는 점사했습니다. 점사. 그러니까 그 단발은 아니고 약간 그 서너 발 쏘는. 그러니까 이건 실수로 아마 그 초병 같은 애가 만지다가 이미 지향점은 정해져 있고 만졌는데 안전핀 뭐 이렇게 하고 만졌다가 서너 발 나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차 같은 신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삘빵한.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 현장 지휘관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되게 기계적일 거 아니에요. 교육 받은 게. 그렇지만 이게 서로 오해하는 바람에 교전이 나고 전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나중에 국방부 장관 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한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간단히 말해 총알이 날라왔는데 저게 오해하지 말고 중요해 이게. 오해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거쳐가지고 사격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쪽에서 총알이 날아왔는데 안개는 진하고 어두컴컴해요. 그러면 저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고 막 쏴대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놀래가지고 쏴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거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휘관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이 저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쁜 의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명석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실제로도 이게 전투 상황이었다면 20분 기다릴 수 없죠. 그냥 죽어버리는 딱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없었다라는 거는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너네 실수한 걸로 봐줄게. 그러고선 경고 방송에다가 이제 우리도 대응 사격 정도로 해서 너네 이 정도는 받아줘. 뭐 이렇게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어떤 신호 아니면 서로 이제 정해진 규칙 같은 걸로 이제 대응했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고. 네네. 예, 실전 상황이었으면은 20분이면 가만히 있으면 죽죠. 그냥.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국지전을 통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9 군사 남북 합의가 이런 국지전에 의해서 서로 오인해서 사격해서 이거를 확장시키지 말자라는 게 근본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사격을 받았습니다. 몇 발을 뭐 탄착군 4발 형성됐다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실은 경고 방송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그 절차를 조금 어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방송 먼저 하고 상대 측에게 통보하고 우리가 응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어겼다. 그냥 그 이야기예요. 네네. 너무 빨리 쏜 거라고. 근데 늑장 대응이라고 해버린다고 이게. 근데 서로 전화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 한라인이 있. 한라인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차피 저쪽에 총알이 날라왔으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사격 하고 이러는 거 누구 죽이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JSA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다가 오발 사고가 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초속끼리 다이렉트로 한 라인이 있지는 예. 않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도 뭐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뭐 사회주의 방송이로구나 뭐 이렇게 하는 모질이들이 있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네 이 갓난 스타일. 우리 요- 강남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닐까 스튜디오? 그러니까 인민해방부. 이게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선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국방 민주 세력이 훨씬 잘해요. 실제로 북한과의 무슨 교전이 났을 때 이겼던 거는 민주 대통령일 때입니다. 국방 잘해, 경제도 잘해. 말하자면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포라고 해야 되나요? 사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시험 발사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전술 핵급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발사를 해.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 몇 발 발사하면 도발했다고 하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전술 핵급 위력 갖고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 4, 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해봐요, 영어 선생님. 현무 사포죠.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마차님 현무가 뭡니까? 그 무슨 전설 속의 동물 아니에요? 그렇지. 남주작 북현무 자청용 500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빨갱이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다 내줬네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국방력이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1년 북한 예산이랑 맞먹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무슨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웃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현무라는 미사일에 대해서 댓글창에 전현무 나왔습니다. 전현무 그 친구가 그럼 날아가는 건가요? 포대에 가서 몸 안에 넣고서. 근데 우리가 현무 2를 개발했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사거리가 그때도 800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냐면은 제주도에서 저쪽 신의주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탄두는 500km 정도 그 탑재할 수 있는. 근데 2017년에 한미 미사일 그 협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17년이니까 누굽니까? 우리 대통령 때죠. 그렇지. 이때 그 탄도 무게는 무제한으로 혹은 2톤 정도로.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게 2톤입니다. 2톤 싣는다는 건 거의 무제한되는 거고, 사거리는 지금 그 엄청나게 확대시켰어요. 사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800km 이상인 것으로. 그 전까지는 800km 이하였는데,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배치하든지 간에 북한은 전체가 사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중국의 주요한 도시들 그리고 일본의 주요한 도시들도 우리가 다 사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잡을 게 없어요. 뭐 늑장대응 20분이라고 하는 이 기레기야. 지금 102분 동안 안 했던 박근혜 때는 왜 이런 비판 안 했냐 말이에요. 그 국방 잘한다니까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두 가지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남북이 서로 뭐 경제 등을 포함해 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자 쪽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방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트럼프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대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미사일 쏘는 거리 같은 걸 제한받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미국으로 쏘지 말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 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도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거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만약에 도발한다면요 거의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으로 못 따라가니까 핵무기 같은 걸 갖고 은장도처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뿐인 거야. 지금도 그 모자란 애들이 정편이나 미통당 이런 애들이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미사일 쏜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거예요. 같이 죽는데 무슨. 그러니까 킬체인이란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그 투입되는 무기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현무라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F-15 이글, 그다음에 F-22 랩터,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 그다음에 B1 랜서.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B자 들어가면 이거는 폭격기거든요. C자 들어가면 수송기, A 들어가면 공격기. 그래서 이
무기들이 입체적으로 만약에 북한 상공에 공격을 가한다. 그럼 북한은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은 실은 전쟁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남북 군사력 비교를 가장 객관적이고 그 좋은 시선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리영희 교수입니다. 이분이 80년대 후반에 북한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300대 있다. 맞는 주장이다. 우리는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50대밖에 없을 때. 하지만 북한의 전투기는 어떤 거냐면 6.25 때 쓰던 거예요. 비행이 가능하지 않은 숫자로만 잡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국방백서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래전에서도 우리가 확고하게 이깁니다. 북한을. 그래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재래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한 게 바로 핵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은장도야 은장도. 니들 우리 들어오지 마. 체제는 보장해줘. 이렇게 은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도 잘합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다. 평화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문 대통령이 많이 했어요. 당연하지. 만만해 보이면은 옛날 구한말처럼 또 먹혀요. 굉장히 굉장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를테면 저쪽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문재인 정부 같은 민주 정권은 국방을 게을리할 거야.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사회주의 방송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바로 바퀴벌레처럼 그냥 없애버립니다. 헛소리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